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재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건강보험은 사실 세금이 아니잖아요. 네, 세금이 아닌데 많이 알죠. 네, 급여랑 그죠? 같이 이게 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금처럼 인식을 하고 네. 저희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거의 반 전문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데 전문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4대 보험이다 보니까 그렇죠. 건강보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시리즈로 나눠서 오늘은 직장가입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편하게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특히 직장가입자분들이 네. 최근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건강보험료 몇 프로 내죠? 네, 일단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매년. 18년 7월 기준으로 6.24%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급여 그러니까 보수 총액, 그러니까 월 보수에다가 그냥 월급의 6.24%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장기요양보험료. 네. 그게 또 6.55에서 올랐어요. 최근에 7.38%로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거기에 7.38% 내는 건데, 건강보험료는 아까 6.24를 내가 3.12 내고 사업주가 3.12를 내고 반반 부담하는 형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직장 가입자는 일단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네네. 대상이 되고요. 근로자이신 분들. 네, 먼저 뭐 기본적으로 매달 뭐 급여의 뭐 6.24의 반인 3.12씩을 내다가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네, 정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월급을 얼마를 받아를 산정을 해서 정산을 하죠. 건강보험료를 우선 매겨놓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정산을 하죠. 그래서 예상한 것보다 이 사람이 월급이 더 많았다, 뭐 성과급을 더 받았다든지 상여를 더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4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왕창 더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월급을 적게 받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기도 네. 하죠. 그러니까 방식이 우선은 현재 주는 월급에 대해서 뗀 다음에 네. 그 이후에 4월 달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근로자는 4월 달에 정산을 한다. 그래서 네. 뉴스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 직장 건강보험료 폭탄 4월 달에 이런 기사가 매년 나오게 되죠. 네. 물론 이제 폭탄을 맞는다는 거는 뭐 상여를 많이 받았거나 네. 급여가 1년 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뭐 폭탄은 아닐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내야 될 거였는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1년 동안 대충 정해진 금액으로 하다가 1년 지나서 정산을 한다. 소득세 신고하는 건. 네, 근데 이제 원래 근로자들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월급 받는 것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 취업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이제 직장 근로소득이 100만 원만 있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제 지역 가입자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장 악용하는 취업을 사람이 한다든지. 있었죠. 아버지 회사에 그냥 이름만 얹혀놓고 네. 뭐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있다 보니 고소득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2012년 9월 달부터 그 법이 시행이 돼서 다른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그 다른 종합소득 전체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6.24% 지금 같은 경우는 6.24% 전체 내는 게 아니라 원래 근로자 부분인 3.12%만 내는 형식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12년부터 그러니까 17년까지 그렇게 되다가 네네네. 건강보험료가 또 한 번 더 개편을 2단계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고 소득 있죠. 중심으로 좀 더 가겠다. 네네네. 그래서 7,200이 아니라 이제는 금액이 3,400만 원. 네, 2018년 7월부터는 이제 근로소득 외에 3,400만 원의 이제 소득이 추가로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부과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잖아요. 네. 네. 앞에서 뭐 설명해 주셨던 거는 이제 7,2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부과를 했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는 3,4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일시적으로 뭐 ELS 상환을 받아서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생긴 거라고 하면 근로소득 외에 5천만 원을 신고를 하면 5천만 원 빼기 3,400 원. 거기다가 나누기 12분의 네. 1 한 달 곱하기 소득을 구해야 되니까요. 한 달 이제 소득을 정하고 거기에 곱하기
6.24%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상자가 많아졌는데 7,200에서 3,400이 되니까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대상자는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많이 부과한다기보다 3,400 초과분에 대해서 대신 높은 율 복잡해졌네요.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2018년 7월 1일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현재 2018년 7월 1일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고 있는 소득은 2017년 소득이 아니에요. 2016년 소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살펴볼까요? 언제 어떤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보고가 되는지. 네. 일단 근로자들은 2월 달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서 그 내역이 이제 세무서로 들어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거를 저희가 5월 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근로소득 외에 뭐 급여 뭐 사업을 임대소득, 한다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저희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럼 세무서에서는 이제 그런 소득이 파악이 됐으니까 공단이 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는 기간이 한 10월달 중순 정도 되면 서류가 그러니까 소득이 집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2017년 소득은 아직 공단이 모르는 거고 아직 모르는 거죠. 10월달 되면 공단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금액이 부과가 되기 시작한 거죠. 11월 달부터 부과가 되는 거예요. 2017년 11월부터 다음에 2019년 10월까지 그렇게 1년 동안 그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되는 거 2018년 7월 1일부터 부과되겠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16년 소득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공단에 전화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싸우게 되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소고까지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당연히 소득과세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네, 한데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개정되기에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챙겨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올해만 ELS로 5천만 원이 생긴 거고 이게 계속 물론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3,400 이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럴 때는 빨리 이제 공단에 미리미리 전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프로세스대로라면 공단은 내년 10월 달 정도에 나의 소득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6월 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1일 날 이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나는 작년에만 소득이 많았던 거지 올해는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바로 건강보험이 부과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말을 안 하면 10월 달까지 쭉 그걸로 부과가 계속 되죠. 부과가 되는 거죠. 정산이 되나요? 안 돼요. 건강보험공단은 이 납세자의 소득이 얼마로 바뀌었는지 10월 달에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고객께서 소득자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원칙은 1년 내내 부과하는 게 맞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년이 맞는데 그 전에 내가 소득이 없다는 걸 말하면 그걸 미리 반영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6월 1일에 바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그날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날 6월 1일 날 홈택스에서 바로 본인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로그인하셔서 발급받아서 공단에 팩스로 보내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팩스보다는 또 직접 방문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 처리가 빠르겠죠?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의 이제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피부양자의 요건이 뭔지, 뭐 자격 박탈 요건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문이었습니다.